지난 3월 18일 중국 공산당은 유럽의 체코 정부에 휴대용 키트 15만 개를 전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중국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중국이 체코에게 구호 물품을 기부한 듯이 표현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중국이 타국을 돕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지역 보건복지부가 약 7억 원의 돈을 들여 10만 개의 키트를 구매한 것으로 판명났죠. 이후 체코에서는 5만 개의 키트를 추가 구매하여 총 15만 개의 중국산 키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코의 미디어 이로즈라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체코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중국산 키트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키트가 무려 80%의 불량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양성이 나오는 등 한마디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진단 장비였기에 체코 정부는 이것에 10억 원 이상의 돈을 낭비한 셈이 됐죠. 이에 체코 정부에서는 지난 24일 뜬금없이 한국과 체코 간에 발령했던 직항노선 금지령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험 국가에서 제외하기까지도 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체코 역시 한국으로부터 키트를 구매하려는 수많은 국가 중 하나로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하루라도 빨리 키트를 얻어내려는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한편 25일 오전 8시 30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용기가 착륙하였습니다. 이것은 헝가리에 배치된 C-17 수송기였는데요. 유럽의 루마니아가 현사태로 인해 방호복이 급히 필요해지자 이웃 국가인 헝가리로부터 군용기를 빌려 한국의 방호복을 긴급 수송하기 위함이었죠. 최근 독일 정부가 주문했던 마스크 600만 장이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염려한 루마니아에서는 군용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나토의 군용기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자 이에 깜짝 놀란 중국에서 군용기를 긴급 출격시킨 것이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의 군용기가 한중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상공으로 들어온 뒤 카디즈에 약 35분 머무르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중국의 정찰기가 진입하기 전 F-15K,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추적 감시 및 경고방송 송출 등으로 대응하였다고 하죠. 이후 중국에서는 통상적인 정찰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나토 군용기의 활동을 경계하여 정찰기를 출격시킨 것일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긴급 SOS 요청을 할 정도로 한국의 진단 인프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난 25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까지 37만 건의 테스트를 마쳤는데 22만 건의 테스트는 지난 8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8주에 걸쳐 시행한 테스트를 미국은 8일 만에 해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냥 듣기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최고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미국이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보다 많이 했으면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모델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사태에 맞서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며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한국은 사건 발생 이후 하루 8명 이상의 희생을 보인 적이 없다. 어떻게 봐도 모든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눈에 띈다 라고 극찬하고 있죠. 또한 NBC 방송의 메인 화면에 실린 기사에서는 한국은 대규모 검사 체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확산 그래프를 완만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제2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검사를 시작하고 있다 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는 한국 당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케냐, 루안다, 몽골 등의 국가로부터 알록달록한 수제 마스크 4천여 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는 국내의 자선단체 월드비전을 통하여 해당 국가들을 후원하는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후원 대상자들의 작품이었는데요. 최근 한국이 중국발 위기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현지 주민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였다고 하죠.
이들 국가 중에는 생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끈을 거꾸로 다는 등의 실수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것에 담긴 그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한국에 전해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나온 소식에 베트남이 대충격을 먹은 이유. 인도네시아로. 베트남 정부가 30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 상담회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50여 개가 참여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30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삼성, LG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300여 명과 50여 개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트 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외교부는 물론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부 고위 관계자와 총리실 경제자문단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다.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지만 올해 투자 규모는 5위로 밀려나는 등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노환 주 베트남 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주춤해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행사가 양국 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이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와 베트남 외교부 지방 외무국은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패널 토론을 통해 한국, 베트남 개발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민간 교류와 무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방정부 관계자와 한국 기업 대표단이 현장에서 투자 상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한국 기업인들이 애로나 건의 사항을 각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체험관을 설치했고 LS 일렉트릭, 코트라, 코이카, 콘텐츠진흥원, 무역협회가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석탄 중심, 해외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석탄 생산을 위한 호주 광산 개발 사업이 달석탄 움직임 속에 좌초했고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붕아-2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 사업 역시 위기에 물렸다. 특히 베트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네시아로 향했던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 사업 수익성 역시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평가다. 한전이 석탄 투자를 계속하는 한 해외 투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CLP의 철수는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 시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예측한 결과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지난 6월 발표한 베트남 전력시장 보고서에서 2020년이면 신규 발전 기준 태양광이 석탄 화력보다 저렴해진다고 분석했다. CLP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석탄 화력 발전의 경쟁력 저하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이 접은 사업을 한전이 가져오는 셈이다. 한전은 발전소가 가동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5년간 발전소 운영으로 9억 4,900만 달러 배당 수익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MWh당 72달러 수준인 석탄 화력의 발전 단가는 오르고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흥황-2 석탄화력발전소가 공기 지연 없이 2024년 준공된다 해도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단가는 1MWh당 58달러로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 1MWh당 약 80달러, 앱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전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불안한 석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 규모 3조 5천억 원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청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기업 바리토 퍼시픽 등과 함께 2000메가와트급 1000메가와트급 2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사업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분 구조는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51%, 바리토 퍼시픽이 34%다. 한전은 600억 원을 들여 지분 15%를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600억 원 투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KTI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고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수익성을 현재 가치 손실로 평가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KTI는 한전이 사업비를 과속 예상 외 사업을 계속할 경우 총 투자비가 증가해 약 884만 달러, 약 100여억 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 투자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탈석탄을 선언한 영국 스탠다드 차타르 은행은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이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바리토 퍼시픽과 합작해 만든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조달 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KTI는 스탠다드 차타르 은행 등 상업은행이 금융 지원을 거두면 해당 자금을 한전이 충당케 돼 있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 가능성도 크다.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은 자와 910호기 건설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와 910호기가 들어서는 반텐주 자바섬 서부 칠레곤 지역 주민들은 지난 8월 두산중공업에 대한 금융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가기후 환경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전이 해외 석탄 투자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 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의 해외 석탄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신회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전의 투자를 결정하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이 금융지원에 나선다면서 위험한 투자에 국민의 돈이 쓰이는 것으로 한전은 석탄발전 투자를 멈추고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